야, 진짜 무슨 영화를 이따위로 만들었어. 지가 유명한 감독이면 다야?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뭐 이래? 녹을 본 후 제 반응이었습니다. 상당수 관객들이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조던 필이 초짜거나 또 실력 없는 감독은 아니잖아요. 겟아웃과 어스로 평단과 관객의 찬사를 동시에 받은 능력자가 도대체 영화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그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는지 한번 조져봤습니다. 포스터에서 제일 먼저 관심을 끄는 것이 바로 노비라는 제목입니다. 영어로는 NOPE. 저는 두 가지로 봤는데요. 첫 번째는 거절, 거부의 의미입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 오제이가 살아남기 위해서 UFO를 보지 않으려고 애쓰는 장면이 있는데요. 어떤 특정 대상을 보지 말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는 불허의 의미를 담았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UFO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영문자 노블 No Object of Planet Earth로 해석해서 지구상의 어떤 생명체도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진짜 의도는 조던 필 감독만 알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기 전에 조던 필의 영상 문법과 구조가 어떤지 알고 있으면 영화 보기가 좀 더 편하고 내용 이해가 빠를 겁니다. 조던 필은 은유, 상징, 대꾸를 이용해서 의미를 전달하는데요. 어떤 장면의 의미를 알 수 없는데도 이 장면을 자주 보여주거나 또 오래 보여준다면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은유이거나 상징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나중에 다른 씬과 합쳐질 때 비로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완성하는데요. 전작들인 겟아웃이나 어스에서는 이런 장면들이 그나마 덜 나왔는데 노베에서는 이런 장면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조던 필은 상식을 비틀어서 새로운 느낌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대단히 탁월한 감독입니다. UFO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접시 모양의 이렇게 둥근 원반을 상상하는데 조던 필은 UFO의 이미지를 완전히 파괴하고 자신만의 새로운 개념으로 정의해서 보여줍니다. 외계인이 탄 운송수단이 아니라 육식생물이라는 새로운 설정이죠. UFO는 처음에는 접시 모양이었다가 이야기 전개와 함께 모양이 점점 변합니다. 가운데 입이 있는 가오리 모양이 밥그릇을 거꾸로 한 모양으로 변했다가 나중에는 해파리와 꽃이 결합한 것 같은 모양으로 달라지죠. UFO라고 생각했던 이 생물, 영화에서는 진재킷이라고 하는데요. 지상의 생물을 빨아들여서 영양분을 흡수한 후에 소화가 안 되는 것들은 다시 뱉어냅니다. 오제이의 아버지가 영화 초반에 갑자기 죽는 이유도 진재킷이 뱉어낸 동전이 머릿속에 박혔기 때문이었습니다. 노베서의 하늘은 우리가 알고 있던 하늘과 전혀 다른 공간입니다. 보기만 해도 호연지기가 생기는 공간이 아니라 인간이나 동물을 잡아먹는 미지의 생물이 숨어있는 그야말로 공포를 자아내는 공간인데요. 평소의 하늘은 어떤 것도 숨을 수 없는 개방된 공간이지만 진재킷은 구름과 흡사한 모양을 만들어서 그 뒤에 숨는 잠복의 명수입니다. 진재킷의 사냥감인 인간과 말들이 있는 오제이의 목장과 또 주프의 테마파크는 아주 광대하게 펼쳐진 허허벌판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문명의 존재입니다. 흡사 망망대해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조각배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하늘을 바다처럼 생각할 수 있었기에 영화 속의 설정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독특하고 세심한 설정으로 주인공들이 느끼는 공포감과 절망감은 관객들에게 한층 더 깊이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보는 것만큼이나 보여지는 것에 신경 쓰죠. SNS로 다른 사람의 일상을 보면서도 또 스스로의 일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조던힐 감독은 이러한 현대인의 관음증 증상을 풍자하는데요. 사건, 사고는 비상식적이거나 피해 규모가 압도적일수록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누가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는 뉴스 정도는 이제 관심거리도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이코패스가 수십 명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거나 또는 테러리스트가 항공기를 고의적으로 고층 빌딩에 충돌시켰다. 이런 정도는 돼야 관심이 쏠리죠. 그럴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 말에는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불신과 또 관심이 생겼다는 두 가지 의미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 오제이는 이러한 사건을 나쁜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감독은 하나의 물건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죽고 큰 부상을 당한 끔찍한 사건 현장에서 불가능한 각도로 서 있는 신발입니다.
신발이 일으킨 나쁜 기적으로 인해서 피칠갑한 침팬지나 희생자는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거죠. 조던 필 감독은 이러한 나쁜 기적의 속성을 영화에 영리하게 이용합니다. 바로 UFO 형태를 한 미지의 생물 진 재킷을 등장시켜서 관객들이 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관객들은 생전 처음 보는 생물 진 재킷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말도 안 돼. UFO가 육식동물이라니. 감독이 너무 같네.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정작 눈길은 화면에서 떼지 못합니다. 재밌고 신기하고 새로우니까요. 조던 필은 진 재킷의 공격을 피하는 유일한 수단이 진 재킷을 보지 않고 외면하는 것이라는 설정을 통해서 나쁜 기적에 몰두하면서 사건의 본질은 보지 않고 흥미에만 몰두하는 대중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노브는 사람들에게 보여짐으로써 인기를 얻으려는 현대인들과 이를 이용하는 미디어를 비판합니다. 이 영화에는 카메라가 유난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려는 미디어의 욕망과 카메라에 찍히려는 대중의 욕망을 상징합니다. TMZ라는 미디어의 소속 저널리스트가 에메랄드와 나누는 대화에는 미디어 관련 종사자들의 착각과 오만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TV에 나오고 싶지 않느냐는 저널리스트의 질문에 에메랄드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니까 노바디라고 폄하하는 장면이죠. 미디어 종사자들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가 세상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은 중요한 사람, 또 나오지 않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거리에서 드라마 촬영을 하는 방송국이나 프로덕션 스텝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진 쓰레기 양아치들을 가끔 만나는데요. 아니, 지들 이익 보자고 촬영하면서 거리를 막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면 미안해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당연한데 오히려 돌아가라고 위협합니다. 제작진인지 조폭인지 웃기는 짓거리들 하는 거 보면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본다는 것과 보인다는 건 상대적이죠. 아역 배우로 인기를 얻은 후에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스타의식에 사로잡힌 주프는 이 상대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서프라이즈 쇼 개막식에서 자신을 스타라고 하고 진 재킷을 뷰어라고 소개합니다. 자신의 지시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존재로 진 재킷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진 재킷이 스타이고 본인이 뷰어일 수 있다는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변을 당하고 말죠.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연예인으로 출세해서 보여지는 것을 갈망하던 오제이의 여동생 에메랄드가 점차 보는 인물로 달라지는 모습은 의미심장합니다. 에메랄드는 카메라의 촬영 대상이 아니라 촬영자로 바뀌어갑니다. 마침내 다른 사람들이 찍지 못한 진 재킷을 찍게 되지요. 감독은 우리에게 수동적으로 보이는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보고 만드는 존재가 될 것인지 묻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조던 필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비판합니다. 비판의 대상은 주로 주프인데요. 주프는 시트콤과 꼬마 보안관 연기로 인기를 얻은 아역스타 출신입니다. 시트콤 촬영 중 침팬지가 성인 배우들을 죽이고 누나 역을 한 메리 조의 얼굴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주프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동물을 통제할 수 있고 선택된 인간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죠. 이 착각으로 인해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주프는 성인이 되어서도 아역 시절을 잊지 못하고 자신이 연기했던 꼬마 보안관을 모티브로 테마파크를 건설합니다. 진 재킷을 본 후에는 말을 먹이로 제공하면서 자신을 주연으로 진 재킷을 조연으로 하는 서프라이즈 쇼를 기획하죠. 주프는 말들을 여러 차례 진 재킷의 먹이로 제공하면서 동물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의 믿음을 확인합니다. 일단 확신이 서자 관객들을 초청해서 서프라이즈 쇼 첫 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나 진 재킷은 통제 불가능한 생물이었음이 드러나고 착각의 결과는 주프를 포함한 관객 40명의 몰살이었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시트콤 시절 주프의 누나로 출연했던 메리조도 있는데요. 그녀의 티셔츠에 프린팅된 부상 전의 모습은 메리조도 역시 여전히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걸 상징합니다. 그런데 주프와 달리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인물도 있습니다. 바로 주인공 오제이인데요. 오제이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살인자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진 재킷의 사냥을 피할 방법을 알아낸 후에는 절대로 진 재킷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압도적으로 불리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길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죠. 어리석은 인간을 향한 비판은 동물을 통해서도 반복됩니다. 시트콤 스태프들은 촬영 중 침팬지가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식함은 결국 사고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죠. 스튜디오 촬영 중에 오제이가 배우와 스태프들에게 말 뒤로 가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때 스태프 한 명이 말에게 거울을 들이대자 놀란 말이 발길질을 하는 바람에 대형 사고가 날 뻔합니다. 그 뒤의 사건에서 전혀 배운 게 없다는 의미죠. 진재킷의 습격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쳐다보지 않으면 습격을 피할 수 있다는 걸 오제이가 여러 차례 증명하지만 카메라 감독, 주프와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진재킷을 똑바로 쳐다보다가 살해당합니다. 하긴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하는 법이죠. 조던 필 감독은 각본 단계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설정하고 나중에 마무리할지 완벽하게 설계합니다. 시작 부분에서 커다란 동선 2개를 던지고 나중에 처리하는 방식이 아주 일품입니다. 영화 시작과 함께 등장하는 이 장면은 사실 배경과 의도를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장면일 뿐인데요. 영국 사진작가로 활동사진을 연구한 에드워드 머이브리지가 찍은 영상입니다. 머이브리지는 스탠퍼드 대학교 설립자의 의뢰를 받고 6년 동안 연구 끝에 카메라 12대로 움직이는 사물의 정지 동작을 연속으로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나중에는 카메라를 24대로 늘려서 피사체를 촬영한 뒤에 동그란 유리판 가장자리에 사진을 붙이고 회전시키면 대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주프라치스코프를 개발했죠. 사상 최초의 영상인 셈입니다. 같은 방식의 카메라가 테마파크 내 우물 안에 있는데요. 영화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CCTV, 핸드폰, 디지털 카메라가 진재킷 촬영에 다 실패한 후에 진재킷을 유일하게 촬영한 카메라가 됐거든요. 사진을 찍은 인물도 촬영 전문가가 아니라 아마추어인 에메랄드죠.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헬라의 실마리는 에메랄드가 스튜디오에서 하는 소개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에메랄드는 에드워드 머이브리지의 사진은 누구나 다 기억하지만 사진 속의 흑인 기수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바로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조던 필 감독이 에메랄드를 내세워서 던지는 메시지는 인류사에 남은 화려하고 번뜩이는 성과가 특별한 소수만의 것이 아니라 과정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노력이 합쳐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가 아닐까요? 영화 산업이 특히 이런 성향이 강하다는 걸 감안하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영화가 흥행하면 스타 배우와 감독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뿐 스턴트맨이나 엑스트라들은 묻히는 경우가 많죠. 그들이 없으면 영화가 만들어질 수 없는데 말입니다. 진재킷을 물리치는 방식도 수미상관법입니다. 진재킷은 주프의 테마동산에 세워졌던 꼬마 보안관 풍선을 먹고 가스가 터지면서 추락하는데요. 주프의 죽음을 유발한 원초적인 동기가 고디의 살인사건이며 고디의 살인을 유발한 원인이 풍선이라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풍선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해결된다는 방식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진재킷과 사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인형 풍선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도 기억해 볼 만한 사항입니다. 인형은 문제의 시작이자 해결 과정이자 해결 수단이었습니다. 기막힌 설정과 포석 아닌가요? 조던 필 감독의 영화는 호러 장면인데도 잔인하거나 공포를 유발하는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공포를 유발하니까 신기하죠. 노비 역시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들이 있긴 하지만 공포 분위기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는 성공하고 있습니다. 전작들 못지않게 음악과 효과음이 공포 분위기를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재킷이 다가오면 전기가 죽고 소리가 사라지는 연출은 공포감을 더 가중하고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죠. 보이지 않는 존재가 내는 기이한 소리만큼 공포를 유발하는 요소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욕을 하다가 다시 뜯어보고는 역시 조던 필이다라고 감탄했는데요. 조던 필의 스타일을 선호하는 관객들이라면 아마도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관객들도 있을 겁니다. 모든 관객들이 영화를 뜯어보고 미스터리를 해석하려고 하진 않으니까요. 영화를 킬링타임용으로 즐기거나 또 감동을 받는 걸로 만족하는 관객들은 화를 내거나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Get Out, Us를 보면서 내 스타일이 아니다 싶었던 분들은 다른 영화를 보는 게 좋을 겁니다. 이 영화는 은유와 상징이 전작들에서 더 강조된 상태거든요.
잔혹한 장면만 반복하고 또 영화관을 나오는 즉시 잊혀지는 영화와는 다른 공포를 느끼고 싶다거나 혹은 영화를 다양하게 뜯어보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관객이라면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제 얘기는 정답이 아닙니다. 이 영화를 본 수많은 관객들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니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유일한 정답은 세상에서 오직 한 명, 조던 필 감독만 알고 있을 겁니다. 이상 노베 리뷰를 마치겠습니다.